일경 수준이 넘어설 것으로 PER이 1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고 가치주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왜 가치주들이 부각을 받느냐? 금리가 상당히 낮을 때는 성장주들이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은 크게 없어도 된다. 성장만 계속해서 할 수 있다면 투자할 만하다. 자, 이런 식의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금리가 막 올라요. 그렇다면은 경기가 회복된다는 의미고, 즉 금리가 오르니까 예금이나 적금 이런 거에 대한 매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식이 싼지 비싼지 따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벌어들인 이익 대비 내지는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싸게 거래가 되는, 즉 가치주들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3월달이 시작되면서 3월에 배당을 주는 주식들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마침 금리가 막 상승하는 구간에서 인플레이션에 강한 배당주는 무엇이 있는지, 예적금 대신 사모을 만한 미국 배당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선정 기준은요, 원래는 안정적인 사업 모델, 배당 정책 이 두 가지만 확인을 했는데 오늘 컨셉은 인플레이션에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배당주잖아요. 자, 그래서 시장 상황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시장 상황이라면 금리가 상승하는,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강한 가치주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현재 S&P 500 기업들의 최근 실적 기준 PER이 38배 정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PER보다 훨씬 낮은, 즉 PER 30배 미만짜리 그런 주식들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배당 매력이죠. 배당 매력을 책정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배당금을 많이 주느냐, 배당이 계속해서 성장을 시키고 있느냐, 그 부분보다는요, 사업 모델이 안정하느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배당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실적에서 나오고 그 기업의 실적이 안정적이어야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당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경기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은 실적 추이, 최근 5년간의 실적 추이를 가지고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안정적인 그 부분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해서 정체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주가가 오르지가 않겠죠. 어차피 우리가 배당주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배당으로 받는 수익보다는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이 더 큰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최소 GDP 성장률 이상으로 나오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주목하는 것이 좋고, 벌어들인 돈을 어디다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벌어들인 돈을 잘 쌓아놓고 있는, 즉 캐시카우 사업 모델, 자, 그런 것은 바로 잉여현금 흐름, 이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 정책, 당연히 주주들한테 우호적인 배당 정책을 지속하는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배당금이 계속해서 인상이 되는지,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시중금리보다 높은지, 자, 그 부분을 중심으로 기업들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은요, 바로 블랙록이라는 기업입니다. 블랙록의 배당락일은 3월 4일입니다. 그리고 배당 지급일은 3월 23일입니다. 예상 DPS는 4.13달러고요. 배당 수익률은 2.26%입니다. 참고로 이 배당 수익률은 연간 배당금 기준 배당 수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기 배당 수익률은 여기에서 4를 나눠야겠죠. 자, 블랙록은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2020년 말 운용 자산 규모만 8조 6,8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9천조가 넘죠.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자산 규모가 1경 수준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블랙록의 실적을 보면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익 역시 매출액과 함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이유는 운용 자산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이죠. 이 운용 자산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바로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랙록은 작년에 운용 자산 규모가 17%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자, 이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ETF 자금입니다. 블랙록이 iShares라는 ETF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산 규모가 많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투자 스타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와 패시브인데 액티브는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반면에 패시브는 그냥 지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뭐 코스피 200, 뭐 S&P 500, 자 그런 지수와 비슷하게 종목을 구성한 다음에 투자하는 것을 패시브 투자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이 패시브 투자 트렌드가 훨씬 더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블랙록처럼 ETF 운용 자산 규모가 많은 그런 운용사들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블랙록의 주당 배당금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바로 밸류에이션이죠. 주가 수익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현재 한 18배 수준입니다. 과거에 이 블랙록의 PR을 살펴보면 높을 때가 20배가 조금 넘었고요. 뭐 낮을 때는 14배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은 한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S&P 500 기업들의 PR보다 확실히 낮은 수준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블랙록은요, 성장 동력이 알라딘 플랫폼입니다. 이 알라딘 플랫폼이 무엇이냐면 포트폴리오 관리, 뭐 트레이딩, 분석, 리스크 관리, 투자 등에 도움을 주는 이 데이터 종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이 글로벌 연기금, 글로벌 운용사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 어차피 이 대기업들도 시장 상황을 분석을 하고 리스크를 판단을 해서 사업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블랙록의 알라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매출 비중은 10% 미만인데 이게 앞으로 얼마까지 성장하느냐, 자, 그 부분이 이 블랙록의 성장성을 결정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요, T. 로우 프라이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은 배당락이 3월 15일이에요. 그리고 배당 지급일은 3월 30일입니다. 예상 배당 수익률은 2.67%입니다. T. 로우 프라이스 역시 금융기업입니다. 글로벌 자산관리 업체인데요. 개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자문 서비스, 뮤추얼 펀드도 운영을 하고 있고 퇴직연금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뮤추얼 펀드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액티브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근데 최근 투자 트렌드는 액티브는 죽고 패시브가 뜨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 로우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운용을 상당히 잘하는 그런 운용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액티브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운데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실적을 꾸준하게 성장을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 T. 로우 프라이스가 사람 이름입니다. 이 T. 로우 프라이스라는 금융기업을 창업한 사람 이름이죠. 이분 역시 성장주 투자의 대가로 불렸는데요. 과거에 제록스라는 기업을 12년 동안 투자를 해서 무려 6,000% 이상의 수익률을 냈고요. 머크라는 제약기업을 31년간 투자를 해서 무려 23,000%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오너의 경영 철학, 투자 운영 철학이 이 T. 로우 프라이스의 펀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잘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배당금 현황을 보면은 계속해서 배당금을 성장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밸류에이션 매력을 살펴보면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R이 1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과거의 추이와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좀 낮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기업은요, 암독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기업은 3월 30일이 배당락이고요. 배당 지급일은 4월 23일입니다. 예상 배당 수익률은 1.87%예요. 암독스는 통신사, 엔터테인먼트사, 방송사, 콘텐츠사, 자, 이런 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무슨 소프트웨어를 만드느냐?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그 다음에 운영 지원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주요 고객사가 AT&T, T-모바일, 버라이즌, 이런 통신사도 있고요. 디즈니와 같은 콘텐츠 회사, 그리고 BBC, 스카이 등 방송국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고객사들, 지금 현재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죠. 먼저 통신사들은 5G 인프라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회사,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OTT 플랫폼이라는 또 하나의 성장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간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실적을 보시면요, 계산식으로 계속해서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배당을 지급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배당금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배당금을 늘린다라고 한다면 10년 동안 계속해서 배당을 늘릴
뭐 배당 성취자라든지 자 그런 기업으로 등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면 현재 PER이 15배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밸류에이션 매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3월에 배당을 주는 배당주, 자 그 중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을 갖추고 있어서 현재 이 인플레이션 부담을 잘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자 그런 업체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관심주 리스트에 넣어 놓으시고요. 실제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추가적인 리스크는 없는지, 그리고 뭐 사업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가이던스는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월 주식시장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